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과 봉화 등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진 금강 송면에 9.2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 울진 온정에 70.5mm를 비롯해 영덕 42.5, 포항 28.3, 경주 15.7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릉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주시가 젊은 층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명성을 얻은 황리단길과 인접한 중심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 상가 일대를 금리단길로 명명하고 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인데요. 중심 상간의 빈점포의 창업을 돕고 기존 가게의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과 달리 길 건너 중심 상가에는 관광객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 상가 일대를 금리단길로 이름 짓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중심 상간에 22개 점포를 대상으로 창업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빈 점포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환경 개선비를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고 기존 점포에 대해선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손님을 끌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좋았었어요. 운영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중심 상권 활성화를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골목 창업 점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젊은 상인들의 혁신 마인드를 북돋아 주고 또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이 지역이 금리단길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황금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과 아트 페스타를 개최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폐철도 부지 조성 경주대책위원회는 오늘 폐철도 활용안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502명을 대상으로 폐철도 활용 방안을 물었는데 공원형 숲길 조성이 39.9%로 가장 많았고 1,3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에 대해선 87.3%가 찬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책위는 투표 결과에 대한 주민대회를 열어 주민 선언문을 채택했고 투표 결과 수용과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육계의 난제였죠. 정부가 교육 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감독기관을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간 지방단위 업무이관은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천의 한 유치원을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함께 방문하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교육청으로의 유보통합, 업무 이관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겁니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던 보육, 교육 업무가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내년까지는 광역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해오던 5,300억 규모의 보육 관련 39개 사업과 92명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1,300개가 넘는 도내 어린이집까지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 인력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이동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일찌감치 유보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이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또 시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국가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유보 통합하더라도 같이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보통합 세부 내용과 조직 운영, 예산 배정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렇다 할 추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력만 봐도 현재 보육 담당 공무원 92명 전부를 도교육청에 전입시킬지, 파견 교류, 아니면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다른 신분 문제도 예민한 사항이지만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처우라든가 교사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그리고 연령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교육부는 유보 통합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모델 학교 30곳, 시범 지역 3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수건과제에 걸맞는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25개 지역구에 11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가장 많은 9명, 포항 북구에는 7명, 경주시 선거구에는 3명이 각각 신청했습니다. 대구에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신청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설 이후에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의 외부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 2권 분량의 회고록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대통령 재임, 탄핵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정착하기까지 정치 역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외교, 대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등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김관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환을 보내는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하거나 축하를 전해왔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 변호사는 출간이 자신의 출마나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선거 때마다 지지세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면서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의식하듯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박근혜 키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지난해부터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책 출간을 계기로 보수 인사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총선을 앞둔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지진 관련 소송을 주도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이 포항 북구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모 의장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항 지진 소송에서 피해 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이기고 위자료를 300만 원 이상 결정받고 지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시민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나물릉 선거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민주당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과 패기, 경험을 갖춘 젊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기업도시, 대학도시를 조성해 인구 100만 포항시대를 열고 포스텍 의대 신설과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를 공약했습니다.